안녕하세요. 오늘은 셀 서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1-27페이지고요. 이제 셀 서식은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어떻게 화면에 표시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1번 B5에서 B6번, B5에서 B6번이면 요렇게 하얀 십자가에서 밑으로 요렇게 두 개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짬뽕에서부터 B7에서 B9 여기까지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고요. B10에서 B12 이렇게, 그 다음에 B13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잡으시고, 자, 홈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홈은 요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초록색으로 나오면 이미 거기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더 누르면 이 화면이 요 밑에 있는 이 리본 메뉴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데 내가 거길 선택해야 돼 그런다면 이미 선택된 거니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요. 네,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글자 있는 거 요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병합하고 가운데로 왔어 이런 뜻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D4에서 D4네요. D4에서 H4까지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 영역이 3개 이상일 때는 Shift 누르시고 시작점 클릭 Shift 끝점 요렇게 영역을 잡으시고, 가로 가운데 맞추면 요거 누르라는 겁니다. 가로, 여기는 가로 방향, 이거는 세로 방향 이런 뜻이에요. 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로는 위쪽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가로 가운데 맞춤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굵게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여기 페인트 통 그림 옆에 V자 모양 되어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십니다. 거기에 표준 색에 여기는 진한 빨강, 빨강, 요것이 주황, 노랑 이렇습니다. 주황을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고요. 2번 D5에서 여기죠. D5에서 Shift 누르시고 H12번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H12번까지 영역을 선택하여,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요 표시 형식 서식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3번 가볼게요. 3번 B3에서 I14잖아요. 그러면 I14가 여긴데요. 시작점 찍고 Shift 이렇게 끌으셔도 되는데, 시작점 찍고 Shift 끝점을 찍으시면 영역 잡는 데는 훨씬 편하십니다. 잡고 모든 테두리는 여기 글꼴 위에 글자 위에 가면 목록 단추 삼각형 V자 모양 있지요. 요걸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여기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대각선. 대각선은 여기서 가까운 쪽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여기 글꼴의 옵션 단추나 맞춤의 옵션 단추, 표시 형식의 옵션 단추 편한 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요거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테두리 탭을 누르셔야 됩니다. 테두리 탭 누르셔서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면 요렇게 생긴 대각선 찍고, 요렇게 생긴 대각선 찍고, 그러면 X 모양
글자로 X, 대문자 X를 쓰라는 뜻이 아니고 선으로 X를 그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하고, 그러면 A열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 A열 클릭하고 다른 데 찍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누른 A 위에서 오른쪽 버튼 열너비 2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C5에서 C12번 영역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제품,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고 수식 입력줄 맨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름 상자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 클릭을 하고 제품명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B13에서 B14 영역 이렇게 둘이 잡는 거죠. 잡아서 텍스트 맞춤에, 자, 텍스트 맞춤은 어디로 가시면 맞춤이라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춤에 옵션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 가로 텍스트 맞춤 글자 보이시죠? 가로에 지금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요 옆에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뜻은 가로 방향의 균등 분할 선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예쁘게 간격을 균등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에서 균등 분할입니다. 그 다음에 I5셀이지요. I5셀이면 여기네요. 여기에 클릭하시고 메모를 삽입한 후 여기에서 오른쪽 그 I5셀에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눌러서 메모 삽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름, 글씨, 필요 없는 글씨까지 나오잖아요. 이러면 요거를 요렇게 지우지 말고 요 밑에서 마우스를 누르면서 오히려 쭉 밀어요. 그러면 여기 엔터 있는 부분까지 전체를 다 잡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런 공간이랑 이런 거 포함해서 모두 여기서 누르면서 위로 쭉 밉니다. 그럼 요렇게 잡혔지요. 요 상태에서 최고 인기 품목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 바깥 테두리에 보면 조그만 하얀색 네모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셨다. 메모 서식을 갔다. 그러니까 여기 최고 인기 품목 여기를 쓰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이 나오는데 이때 누르면 다른 게 안 나오고 글꼴템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취소 누르시고, 자, 요렇게 하얀 네모 상자, 조그맣게 생긴 네모 상자 위에 나오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모 서식 똑같은데 이때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속성, 글꼴, 맞춤, 여백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이때 우리는 맞춤이라는 탭에 가서 여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자동 크기 맞춤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요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요 메모가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내가 집에서 했던 이 메모가 안 보여. 어떤 상태냐면 요렇게 지금 숨기기 상태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메모를 했으나 메모가 숨기기 상태라서 지금 여기 989라고 되어 있는 그 셀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빨간색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게 메모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한테 가려고 그러면 없어져요. 그럴 때는 그
메모가 있는 셀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요렇게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메모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요런 모양입니다. 마우스가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자동 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고 따라 들어왔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있지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자,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역 선택 방법. 영역 선택 방법은 1번 모든 셀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 모든 셀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셀을 선택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데이터가 없는 빈 셀에서 빈 셀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플러스 A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바깥에 데이터가 없는 곳 누르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됐지요. 그런데 요 경우 말고 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또 달라요. 이렇게 누르면 그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영역 선택을 해줍니다.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영역 선택을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여기만 잡아주고 바깥에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를 잡고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두 번째로 모든 셀을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 저 위에 1과 A가 만나는 위쪽 부분으로 1 위쪽 또는 A 앞쪽 A 왼쪽 1 위쪽에 보면 1 행머리끌 1 위쪽에 보시면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회색 요거를 누르면 전체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좀 엑셀을 작업을 하면서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A를 쓰시면 좋고요. 단축키로 쓰는 거니까 업무 속도가 달라지겠죠. 여기 찍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상태가 안 되면 이 영역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속 영역 우리가 공부는 해봤습니다. 연속 영역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연속 영역 선택. 얘는 일단 이제 여기에서는 시작 셀을 선택하고요. 시작 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하시면 그 부분에 연속 영역이 전체 선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B3을 클릭하시고 B3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I14번 셀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찍고 Shift 여기 찍으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돼 이런 뜻이고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츰하기로 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져 있는 셀, 또 다른 말로는 비연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연속 영역의 선택. 그러면 얘는 일단 시작 셀 선택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시작 셀 선택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셀을 클릭, 그 다음에 또 클릭,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B3을 선택을 하고 B3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13 그 다음에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5 그 다음에 H12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13이죠. 찍고 그 다음에 G5셀 찍고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H12번 찍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역 선택은 이거는 이론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실무에서 쓰실 때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니까 잊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런 글꼴 요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왜 해요? 이름 정의는 수식 또는 데이터 관리에서 영역 선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름 정의는 중요한데요. 이름 정의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이어야 문자로 특수문자는 안 되고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빼기, Shift 키 누르고 빼기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 컴퓨터에서는 언더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언더바도 영문 취급을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할 때 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가능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 정의할 때 공백 안 됨. 공백 있어도 안 되고, 셀 주소를 이름으로 써도 안 되고, X를 여기다 그냥 쓸까요? 여기 앞에 공백으로 써도 안 되고, 요거로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안 됩니다. X. 그 다음 이름 정의를 하고 나면 그 영역은 절대 참조. 나중에 이제 절대 참조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요. 절대 참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파일에서는 시트가 달라도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자, 파일이 지금 셀 서식인데 기본 작업 2-1에 서 이름을 아까 우리가 제품명인데 2-2에서 제품명을 쓰려고 하면 이 기본 작업 1에 있는 제품명으로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같은 파일에서 다른 시트라 하더라도 똑같은 이름을 다시 정의할 수 없어.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형제가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촌 형제 중에 똑같은 이름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을 똑같이 예전에 한참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참 그 유행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큰 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김옥란, 작은 집에도 김옥란, 뭐 우리 집에도 김옥란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니까 똑같은 이름을 안 주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필드명을 제외하고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름 상자. 이름 상자는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가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 앞쪽으로 네모 상자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그 이름 상자에 원하는 이름 쓰고 엔터를 쳐주면 엔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가 됩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우리가 요렇게 범위 잡고 여기에서 이름 쓰고 엔터 이렇게 쳤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은 필드명을 포함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병합되어 있으면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자, 예를 들어 여기요. 여기 서초마트부터 요만큼을 범위를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하여 이름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은 이름 잡고 계셔 보세요. 두 번째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수식이라는 수식 탭이 있죠. 그 수식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요. 수식 요걸 누르시면 자, 여기 정의된 이름이라는 영역 여기 보이시죠? 정의된 중간쯤에 수식에서 중간쯤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요걸 선택하면 창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 그러면 얘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첫 번째에 있는 애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첫 행을 이름 만들기라고 요렇게 뜬다 이거예요. 우리는 확인만 눌러주면 요렇게, 자, 여기 밑에다가 조금 더 요거를 조금 요거를 옮겨 놓을까요? 요거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넣고요. 이름 정의가 위로 올라가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하면 요렇게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소리죠. 자, 요렇게 나타나면 그냥 첫 행, 위에가 제목이기 때문에 첫 행에 체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만 눌러주면 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얘를 여기 왕짜장면에서부터 요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필드명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를 누르면 이번에는 왼쪽 열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영역을 이제 잡은 범위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죠. 여기 요 부분은 이걸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D4에서 H12까지
영역 선택.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C5에서 H12까지 영역 선택한 경우는 요런 모양으로 왼쪽 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았을 때는 왼쪽 열, 여기서 요렇게 잡았을 때는 첫행, 요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요렇게 자 해볼게요. 요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누르고 확인 눌렀고요. 이미 있대요. 예스 누르시면 돼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서 요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다시 왼쪽 열을 눌렀어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름 상자를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야마트를 선택을 딱 하면 제목 빼고 요 블럭 잡은 영역 요 부분만 이름으로 됐고 영역이 됐고 요건 이름으로 됐고요. 자, 왕짜장이라는 애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범위가 잡힌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이름을 지우고 싶다. 요걸 지우고 싶어요. 지금 필요 없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 관리자라는 데로 가요. 이름을 지우고 싶을 때는 이름 지우기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수식에 지금 수식은 눌러져 있고 우리는 이름 관리자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그 뒤에 이름 관리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애 클릭하고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리스트가 나타나면 원하는 이름 선택하고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삭제됩니다요. 만약에 이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이름 관리자로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리스트가 나타나면 삭제가 아니고 편집 여기에 가서 여기로 가서 편집을 눌러서 메밀면이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럼 메밀면 여기서 고치면 되고 참조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기를 고치면 돼.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참조 대상은 절대 참조예요 라고 했던 게 진짜로 절대 참조. 이게 절대 참조 모양이거든요. 절대 참조가 돼 있지요. 그래서 삭제 클릭하고 한꺼번에 지워질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 오, 되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 없잖아요. 삭제. 이때 쓰는 게 시프트예요. 서초마트 클릭. 시프트 용인마트. 삭제. 예스. 짜장 여기서부터 시프트 이렇게 클릭하고 삭제. 오케이. 이럴 때 시프트 써먹으면 좋다는 뜻이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름 정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뭐 대각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트 기본 작업 2-2고요. 메모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메모는 그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2번 클릭하시고 여기는 메모가 없는데요. 메모는 뒤에서 2-2 여기서 메모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메모가 나왔는데 메모 정리를 못했어요. 자, 메모는 뭐냐 그러면 메모는 그 시트에서 또는 그 셀에서 참고 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메모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메모하는 방법은 방법 예를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그 메모 넣어야 할 셀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면 메모 삽입 요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메모가 나타나면 아래에서부터 블럭을 잡아요. 아래에서부터 영역을 위로 쭉 당겨서 밀어서 영역 선택했죠. 선택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메모의 테두리 조그만 흰 사각형 위에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메모 서식이 있을 거예요. 안에서 넣으면 안 되고 바깥에 테두리 부분에서 넣어야 돼요. 메모 서식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맞춤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동 크기, 자동 크기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다른 곳에 클릭을 했을 때 메모가 안 보이면 이때는 그 메모 넣은 셀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거기서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를 선택하시면 된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 셀을 선택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상단에 보면 검토라는 여기 가서 검토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검토 메뉴에 요거를 클릭을 하셔요. 그러면 요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새 메모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검토에서 새 메모. 자, 지울 때도 여기 있고요. 안 보이면 여기에 보면 메모 표시 숨기기 있잖아요. 이대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훨씬 더 작업하기 쉬워요. 오른쪽 버튼 안 누르고 요 메모에서 작업하시면 다 됩니다. 요거보다 더 편하죠. 요거 놓는 거부터 저는 대부분이 쓸 때 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을 많이 누르지 않는 편이라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렇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제 2-2번에 왔습니다. 2-2번은 A1에서 찍고 Shift F1 선택하고 A1에서 F1 선택하고 병합하고 홈으로 갑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얘는 여기를 누르든지 아니면 영어 한글 글자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여기를 찍고 HY 견고딕 글자 크기는 여기 눌러서 쓰든 손으로 직접 16 쓰고 엔터 치셔도 돼요. 16.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여기 옆에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 밑줄. 그냥 찍으면 하나짜리 밑줄이에요. 삼각형 눌러서 V자 모양 눌러서 요거 누르면 이중 밑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A4에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잖아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네요. 자,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은 아까 1번에서는 여기 개수, 블럭 잡는 개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서식 복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식 복사. 자, 서식 복사를 하려면 먼저 첫 번째는 서식 복사가 뭔지 설명해야겠네요. 서식 복사는 내용은 복사가 안 되고 서식만 복사된다 이 뜻이에요. 서식만. 서식이라 하면 뭐 글꼴, 뭐 테두리, 뭐 표시 형식 이런 등등등등 이런 거 우리가 아까 여기 들어가서 누르면 셀 서식 나오잖아요. 그 서식에 있는 애들만 간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서식 복사하는 방법 첫째는 먼저 하나를 완벽하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기본 영역 요거를 잡고 여기서 얘기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세팅해 놓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서식 복사를 누르는데 빗자루 모양 있잖아요. 이걸 누르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한 번만 하거나 또는 연속인 경우는 한 번만 연속으로 그냥 표시할까요? 한 번일 때는 뭐 굳이 쓰죠. 연속인 경우는 한 번만 클릭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성 점수 있고 출석률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진 부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수정할 것이 수정할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 수정할 부분이 연속적으로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떨어져 있는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해야 돼요. 한 번 클릭 이렇게 할까요? 한 번 클릭 아니면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얘는 요게 기본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만 있지만 글자 색깔, 글자 모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다면 자 여기를 찍고요. 요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어요. 시작점만 찍으면 돼. 시작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연속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쭉 쓸어요. 그러면 요렇게 5개가 바로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따라다니니까 ESC를 누르시면 돼요. 계속 요걸 누르든지. 근데 저는 ESC를 훨씬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더블 클릭으로 클릭한 경우에는 작업 완료 후에도 따라다닙니다. 빗자루가 따라다니. 그래서 얘를 ESC 키 눌러서 취소시켜주면 편합니다.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A3에서 Shift F3까지 영역에 대해서는 셀 스타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요 단추가 자세히 단추예요. 요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황금색, 여기가 지금 황금색이잖아요. 그죠? 황금색 강조 4네요. 황금색 요거네요. 황금색 요거는 주황이네요. 주황 강조 2, 요것이 황금색 강조 4입니다. 자, 얘는 바탕을 흰색으로 주황색으로 깔고 글씨를 흰색으로 한꺼번에 세트로 바꾸는 애가 스타일이라는 애입니다. 스타일. 그래서 요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셔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예, 퍼센트를 안 붙었으니까 요거고요. 만약에 황금색 강조 사이에 60% 그러면 요거 누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퍼센트가 안 붙었으니까 요거만 눌러줘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뒷부분에 보면 자, 한자입니다. C7번 C7번에 연극,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고 연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극. 그럼 연극을 블럭을 잡으세요. 수식 입력줄에서 하는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와서 블럭을 잡으시고 키보드에 한자키 눌러서 연극을 하는데 전체를 한자로 바꾸니까 요거 선택하고 변환 이렇게 눌러주고 엔터를 쳐보세요. 여기 바뀌어있지요. 요게 한자 바꾸기고요. 그 다음에 C7번 셀 요 녀석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 녀석은 영화가 영자가 안 보이잖아. 왜? C열에 요게 작아서. 그렇다고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애들은 글씨가 적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얘를 늘려줄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요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글자의 열 너비 맞추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요? 글자의 열 너비 맞출 때는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로 늘려주면 주거나 아니면 줄여주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늘려주면 보이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요거 누르시면 또 돌아가요. 지금 요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때문에 다른 애가 다 늘어나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열 너비에 글자 맞추는 요 방법을 쓰라 하네요. 자, 요 방법은 영역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거 선택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자, 어디로 가냐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옵션 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맞춤 옆에 있는 요 옵션 상자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걸 누르면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눌렀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렇게 해서 창이 나타나면 셀에 맞춤 요걸 찍으란 뜻이에요. 클릭하고 확인. 열너비 다른 말로 셀이네요. 셀에 맞추기. 자, 요렇게 해놓고 창이 나오면 그 창에서 셀에 맞춤 셀에 맞춤 요거를 체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요런 방법도 있어. 요즘은 요렇게 많이 쓰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얘는 뭐 박스 치고 이런 거는 없네요. 요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뭐 한자 바꾸는 거는 뭐 굳이 써야 할까요? 한번 써봐요. 한자 바꾸기는요. 일단 저는 수식 입력줄 여기다 쓸까요? 수식 입력줄 바꿀 한자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글자를 바꿀 글자죠. 글자를 영역 선택하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서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두 번째 것까지 뭐만 빼고 서식, 표시 형식만 빼고 지금 작업을 해봤고요. 자, 세 번째 기본 작업 3번은 조금 더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표시 형식과 같이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